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 그들에게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텔레파시가 있다. 이런 신비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쌍둥이는 모든 걸 함께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언제나 서로 비교되는 치열한 라이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는 동안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기에 어쩔 수 없이 비교되는 그들의 삶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기에 어떤 심리학자는 성인의 45%가 형제들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특히 쌍둥이의 경우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대의 존재가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사이코패스적 살인 충동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데드링어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쌍둥이 언니의 삶을 너무나 부러워해서 언니를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영국 설화에서는 착한 쌍둥이와 나쁜 쌍둥이의 싸움을 소재로 한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 서양 쪽에선 쌍둥이란 존재가 특별하고 그들의 질투와 싸움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은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 당시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쌍둥이 자매의 기묘하고도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인공들은 한국계 자매들이었습니다. 1996년 11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아파트에 강도가 들이닥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도는 흑인계와 동양계 2인조 10대 소년들이었는데 외판원으로 가장하여 침입하였다고 합니다. 집에는 그 당시 22살이었던 재미교포 써니안 그리고 룸메이트 헬렌 김 이렇게 둘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 강도들은 먼저 헬렌 김을 권총으로 위협해 입을 봉하고 결박을 하였습니다. 이때 방 안에 있던 써니안은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경찰에 긴급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써니안 역시 그들에게 잡혀 헬렌 김과 함께 결박당한 채 욕실에 갇히게 되었고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을까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도착하였기에 2인조 강도 중 한 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날 밤 샌디에이고 공항 근처 렌터카 업체에서 긴급 체포되어 버립니다. 목숨을 건지고 큰 피해 역시 없었기 때문에 단순 강도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알았으나 몇 시간 후 또 다른 공범자가 경찰에 송환되면서 이 사건은 크나큰 파장을 몰고 미국을 떠나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나머지 인물은 바로 써니한의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 진아한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피를 나누고 그것도 특별한 쌍둥이 동생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경찰이 이들 3명을 수사한 결과 진아한이 10대 소년 2명과 공모하여 써니한을 죽이려 했다면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게 됩니다. 쌍둥이 동생 진아한은 길거리에서 약간의 돈을 주고 섭외한 10대 청소년 2명을 데리고 11월 6일 오후 3시 20분 언니 써니한이 거주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산 마르코스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당시 진아한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대기시킨 자동차에 있었으며 공모자들에게 언니인 써니한을 살해하라 청부를 하였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에서나 나올 법만한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졌던 거였죠. 용의자 진아한의 반론이 펼쳐지는데요. 자신은 언니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언니 집에 두고 온 자신의 물건을 대신 받아다 달라고 10대 소년들에게 부탁했을 뿐이고 그들이 했던 강도와 위협 등의 행동은 자신과는 무관하다. 아니 내가 정말 언니를 죽일 목적이면
어설픈 10대 소년들을 섭외했겠냐는 논리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의 말은 사실일까요? 하지만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녀에게 불리한 정황만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봐도 경찰의 편에 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동생 진아하는 이미 여러 가지의 전과 기록이 있었고, 사건 발생 6개월 전에는 언니 써니안의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 그리고 은행 예금 증서를 훔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형기 만료를 남기고 갱생 프로그램을 받던 중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거였죠. 이어서 경찰 당국에서 추론한 쌍둥이 동생의 언니 살인사주 이유는 빗나간 자신의 운명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공식 성명에서 한국계 쌍둥이 동생 진아한이 언니 써니안을 죽이려 했던 동기에 대해서 전과자인 자신의 신분을 없애기 위해 대신 언니 행세를 하려고 했다고 발표를 하며 미국 언론에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동생 진아한이 자신의 망쳐진 인생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욕망에 언니 써니안을 죽이고 언니의 인생을 훔치려고 했다는 앞서 말씀드린 영화와도 같은 결론을 내렸던 거였죠. 어찌 보면 둘은 얼굴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였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진아한과 써니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피를 나누고 특별한 쌍둥이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그녀들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녀들은 기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5분 간격으로 태어난 이 쌍둥이 자매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허씨성을 가진 유부남과 어머니가 동거를 하면서 낳은 사생아로 태어났던 거였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분명한 결론이 지어지죠. 그 남자는 새 모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어머니는 그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전전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직장을 전전했기에 언니 써니아는 외할머니가, 동생 진아는 친할머니가 도맡아 키우게 되면서 너무나 슬프게도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흩어져서 자라나게 됩니다. 참 슬프죠. 아니 쌍둥이면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많은 걸 공유하고 느끼는 게 같아야 될 텐데 이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었던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고 두 자매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허씨에서 한씨로 바꾸었으나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만 가득한 한국 생활에 진절머리가 났었는지 자매가 13살이 되던 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새 모녀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언니인 한은영 씨는 써니, 동생 한진영 씨는 진아라는 영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온 미국에서 어머니는 또다시 결혼했으나 역시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남녀 사이의 일은 당사자들만 안다지만 자매의 어머니 역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던 거였죠. 실패와 절망에 빠진 어머니가 도박에 중독돼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자매는 샌디에이고 근처 캠포시에 살고 있던 어머니의 친구 집에 위탁 양육되어 눈칫밥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이 쌍둥이 자매는 둘 다 학업 성적이 좋고 고등학교 졸업식 때 공동 대표로 함께 연단에 섰을 정도로 똑똑하고 돈독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엇갈리게 됩니다. 언니 써니아는 LA 근처 라번 대학에 입학하여 착실하게 생활하였고 동생 진아는 그로스만트 대학에 진학하여
약사의 꿈을 키워갔으나 그 가난이 원수일까요? 학비를 벌기 위해 카지노 웨이트리스로 취직을 하게 되고 급기야 향락업소에까지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도박에 물들어져 전과자가 되는 등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고 해요. 같은 얼굴을 가진 쌍둥이 자매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라지는 시발점이었죠. 이렇게 완전 반대의 길을 걷게 되니 두 자매 사이에는 당연히 다툼이 잦았겠죠. 동생 진아한이 도박과 유흥에 빠져 지내다 보니 언제나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리저리 언니 써니안의 돈에 손을 댔나 봅니다. LA 인근 플라센티아의 경찰 관계자는 이들 자매가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움을 해서 출동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밝혀 자매 서로가 증오심의 대상이 됐다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다투면서 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내뱉은 말이 마이너스로 작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마다 법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런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살인 미수 적용이 가능할 만큼 미국의 판결은 가혹하다고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건 발생 1년 후인 1997년 10월 30일 이 사건의 결말을 보게 될 본재판이 오렌지 카운티 산티아나 법원 28호 법정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무게답게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특파원 등 수많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해진다고 해요. 여성 법관인 에일린 무어 판사 주재의 이 쌍둥이 자매 사건 심리는 개정 초부터 검찰 측 브루스 무어 검사와 변호인 측 로저 알렉산더 관선 변호인 간에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 측은 동생 진아한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진행시켜왔다고 증인들을 동원했으며 반대로 변호인 측은 피고가 언니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며 팽팽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경찰의 말대로라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데 그 동생을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재판 이틀째 되던 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이 언니 써니아는 증언대에서 쓰러져 실신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되어집니다. 3일 동안 치료를 받게 되는 자살 미수 소동을 야기시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또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서면서 동생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을 하며 자신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랑 아버지 다 자신들을 버렸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피고석에 진아한 그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방청석을 정말 수경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쌍둥이 자매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는 법 앞에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친언니 살인미수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거리였죠. 드디어 유죄 판결이 나온 당일 담당 검사까지도 놀라움을 표시했을 정도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고 동생 진아한이 사건 전에 녹음과 테이프를 구매한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어지며 법정은 진아한에게 살인공모, 주거침입, 구금, 총기 소지 등 6개 혐의에서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내리며 살인미수 제목으로 26년의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뜻은 최소 26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6년형을 다 채워도 가석방을 통과 못하면 또다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형벌인 거죠. 한마디로 종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는 사건에서 진아한 그녀는 무기징역수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한인사회에서 진아한의 구명운동을 전개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진아는 LA에서 동남쪽으로 46km 떨어진 산타아나시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집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자매 간의 다툼이 살인미수로 가게 되고 20대 초반의 꽃다운 젊은 여성은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끔찍한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 진아안이 친언니 써니안을 죽인 후 그 인생을 훔치려 했다라는 추리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고, 하지만 반대로 정말 그녀가 무고한 죄를 짊어지고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기에 이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대신 다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찰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무능한 변호인의 책임 회피. 동생 진아는 사건 당시 무일푼이었습니다. 미국에선 돈이 없는 피고에게 관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선 변호사를 나라에서 주선해주는 것처럼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관선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승소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수는 적고 일은 많아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무죄가 틀림없으니 가만히만 있으라는 그 변호사의 호언장담만을 믿고 있다가 종신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검찰 측에서도 그 정도 증거로 종신형에 처한다는 것은 과도한 징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 만약에 능력 있는 변호사만 썼더라면 다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살인미수 유죄 판결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재판이 끝난 후 익명의 배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총 12명의 배심원 중 누구도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며 그중 3명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3일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 마지못해 판결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을 이어가던 이 배심원은 진아안이 만약에 강력히 자신의 무죄만 주장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종차별. 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은 남녀 각 6명으로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동양계 1명을 포함한 백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어바인 지역은 백인 1세계 지역으로 유색 인종에 대한 눈길이 유난히 차가운 곳이라고 전해진다고 해요. 단지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돈 없고 힘없는 유색 인종들만의 엽기적인 범죄로만 비춰졌을까요? 그래서 정황 증거에만 기반하여 유죄를 인정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언론의 파장력. 영국의 설화에서나 헐리우드 영화계에서는 일란성 쌍둥이 간의 반목과 경쟁 관계를 테마로 한 영화나 이야기가 있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좋은 쌍둥이와 나쁜 쌍둥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는데, 한씨 자매 쌍둥이 사건을 두고 일부 미국 언론들은 진아를 악독한 역의 쌍둥이, 그리고 언니 써니를 선한 역의 쌍둥이로 지칭해 보도했다고 합니다. 유독 쌍둥이에게 많은 신비감을 부여하는 서양인들에겐 이들 자매의 재판 스토리는 그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시키는 재밌거리였다고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미국 언론이 이 사건을 유달리 흥미 위주로 보도를 하면서 재판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들만의 상상력으로 쌍둥이 동생이 언니를 죽이고 언니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보도했던 거였죠. 그 증거로 미국 메이저 TV 방송인 ABC, CBS, 그리고 MBC 등 여러 방송사들을 비롯하여 뉴욕타임스, 피플지 등 주요 신문사와 주간지까지,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의 후지 TV까지 세계 각지에서 취재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특히
법정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코트TV사는 재판 심리 과정을 생방송으로 중계했으며 O.J. 심슨 재판과 같이 법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해설과 분석을 곁들이며 논평까지 보도할 정도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해요. 언론의 목적은 보도 아니냐? 팩트를 떠나서 추론하고 상상하는 건 자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미국에서는 보통 재판 관례상 12명의 배심원 평결이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언론에서 그에 대한 소개를 비판적으로 다뤘을 경우 당연히 배심원들은 피고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매스미디어들의 부정적인 추론과 설레발들이 진아한에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을 거고, 언론에서 이렇게 난리법석 떠들어대니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들조차 그 여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생 진아에 대해 추론을 해보고 그 정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언니인 써니에 대해서도 추론을 한번 해봐야겠죠. 법정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동생 진아를 울면서 감싸주는 증언을 했던 언니 써니아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체포와 재판을 겪은 후 여러 언론에서 이 쌍둥이 한씨자매를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으로 비유해 크나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자 미국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를 포함한 TV 토크쇼, 잡지사에서 이들 자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100여 통이나 되는 이 언론사들의 편지에 답장해 주느라 팔이 다 아프다고 했던 동생 진아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매스컴에 노출되지 못했으니 당연히 언니 써니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동생 진아를 도와주겠다며 우는 모습을 보였던 써니는 여러 방송사의 토크쇼에 출연해 출연료를 챙기는데 급급한 인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헐리우드 프로덕션에서도 관심을 보여 일부 영화사에서 최고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 3억 4천만 원 정도의 계약 조건을 교섭하였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3억이란 돈은 정말 크나큰 돈이었죠. 아까 재판 과정에서 언니 써니안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증언대에서 쓰러지고 또한 동생 진아를 옹호하는 증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르게 생각해보면 언니 써니는 설마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동정심과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보를 일부러 매스컴에 흘려 훗날을 대비한 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상하게 추론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길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써니는 감옥 안에서 자신만을 굳게 믿고 있던 진아와의 전화 면회를 하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자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동생 진아가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처음 1년 동안 어머니와 언니 써니가 면회온 횟수는 겨우 3번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재판 때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들의 평가처럼 어느 누가 선한 역의 쌍둥이고 악한 역의 쌍둥이인지. 감옥에서 26년 종신형을 받은 동생 진아한, 진영씨는 1998년과 2004년 감옥에서 항소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2008년도에 한 맺힌 사연의 편지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앞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혼자 법정과 싸우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가만히 견디기에는 정말 억울합니다. 한인들에게 자신의 사면을 위해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진아는 자신이 가족과 사회에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것과 만약 사면 석방이 된다면 자신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재판부에 잘 전달되도록 한인사회의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미주 한인 총연합회에서는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도 나서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단체의 회장이 바뀔 때마다 캠페인은 흐지부지되고 초반에 그녀를 찾던 그 많던 발길은 다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쌍둥이 딸들의 비극을 지켜본 어머니만 편지로만 그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올해로 수감 21년째, 22살의 꽃다운 그녀는 이젠 중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대학 졸업장도 따는 등 모범수로 지내면서 1년 뒤인 2018년도에 가석방 청문회에 희망을 걸며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언니 은영이에요. 은영이는 가슴 깊이 알 거예요. 예전에 같이 살 때 은영이가 만들어주던 김치찌개, 제가 만든 김치볶음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살던 때가 그리워요. 중년의 여인이 된 그녀는 이렇게 가족에 대한, 가장 사랑했던 쌍둥이 언니에 대한 추억을 회상한다곤 합니다. 동생 진아한이 언니 써니안을 정말 살해할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억울한 죄를 짊어지고 있는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너무 가혹한 처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몇몇 언론들로 인해 그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그 쌍둥이들의 대결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만들어냈던 건 아니었을까요?